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3단원에서 우리 공부 뭐 했습니까? 그쵸? 소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 이런 것들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들 이해하셨고요. 자, 이번 단원은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단원이죠. 도형입니다. 도형. 어떤 그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단원의 제목은 일단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이 어떤 종류의 사각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각형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배울 건데요. 그 전에 해야 할 게 조금 있어요. 자, 일단 이번 단원 제목은요. 몇 단원? 4단원이죠. 4단원 제목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자, 사각형 단원인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게 있다고요. 먼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수직이라는 말, 수직이라는 말, 그리고 평행이라는 말도. 수직이라는 말과 이 평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도대체 수직이 뭔가요? 그리고 평행은 뭔가요? 라고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하자고요. 먼저 수직이라는 건요. 수직은요, 쉽게 얘기하면 수직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수직은 이런 게 수직이에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있었어요. 직선을 잘 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직선 가고 얘 이름은 직선 나입니다. 가와 나가 이렇게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가하고 나가 서로 만나긴 만났는데 이때 만나는 곳에 이렇게 각이 생기죠. 맞나요? 이런 각이 생기는데 이런 각이 몇 도일 때? 90도가 될 때. 이렇게 몇 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 우리는 가와 나는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 90도가 이렇게 몇 도가 될 때? 여기 90도, 90도가 이렇게 될 때, 이때 누구와 누구는? 이때 그렇지, 가와 나는, 직선 가와 직선 나는 뭐입니다?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직이다. 수직이 뭔지 아시겠어요? 서로 이제 몇 도로 만나면 된다? 90도로 만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기에 무슨 말? 수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선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선은 그러니까 수직인 누구? 직선. 수직인 직선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수직인 직선, 그러면 그냥 혼자는 수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 혼자만 그려놓고, 가 하나만 딱 그려놓고 가는 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가가 수직이 되려면 가와 다른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에서는 지금 가하고 누구? 나잖아. 가하고 나가 서로 몇 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90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가하고 나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마찬가지. 그래서 수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이라는 말도 누가 누구의 수선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나의 무엇이고 수선이고, 나도 누구의? 가의 수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얘네 둘은 서로가 서로의 뭐다? 수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는 나의 뭐고? 수선이고, 나도 가의 뭐다? 수선이다. 둘 다 90도로 만나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선이다, 수직이다 라는 말의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을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수직을 그리는 방법은요, 뭐가 있냐면 삼각자 있죠? 아니면 모두 괜찮고 각도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되게 쉽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얘의 수직인 선을 한번 그려줘 라고 했어. 그럼 뭐 갖다 대고? 그치? 삼각자 갖다 대고, 삼각자를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치? 삼각자는 여기 한쪽이 몇 도가 되니까?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쫙 따라서 그리면.
그럼 이렇게 쫙 따라서 그리면 원래 있던 밑에 거랑 얘는 당연히 그쵸? 90도로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아니면 뭘 해도 괜찮고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있었어. 여기에 얘의 수직인 선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뭘 가지고 해도 괜찮다? 누구? 그렇지. 각도기. 각도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각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에서 이 제일 위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제일 위에 각도기 보면 여기에 90이라고 써 있는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90이라고 있는 이 곳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는 겁니다.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여기 처음에 놨던 여기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군데를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기를 뭐 해? 치우면 되죠. 각도기를 치우고 그럼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제 자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서로 몇 도로 만날 테니까 90도로 만날 테니까 이 흰색과 여기 있는 주황색을 서로 그렇지 90도가 됐으니까 뭐라고? 서로 수선입니다.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직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평행은요, 뭔데요? 평행은 뭔데요? 평행은 이런 거예요. 평행은요, 두 직선을 아무리 길게 느려도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우리가 뭐 한다? 평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직선을 아무리 느려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보세요. 이런 건 그러면 어때? 이런 건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쭉 생긴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얘가 이렇게 그어졌어. 그럼 얘네들은 평행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는 평행이 그렇죠.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행은 두 직선을 아무리 길게 연장해서 늘려도 만나면 안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보니까 이거 밑에 거 한번 늘려볼게요. 밑에 거 늘리면 이쪽으로 쭉 왼쪽으로 가겠죠? 그치? 근데 이것도 내가 늘려보면 왼쪽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왼쪽으로 늘려보면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나게 되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은 수직이다. 평행이다 아니다? 평행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대충 감 오세요? 평행이 되려면 그래서 평행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다른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러면 되겠죠. 이럴 때 우리 두 직선이 뭐하다? 얘가 만약에 직선 가고 직선 얘가 나야. 그러면 가와 나는 서로 뭐하다? 그렇지. 얘네들은 서로 평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얘네들은 이때 평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평행인 두 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평행은 선생님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치? 아까 수직인 것도 이렇게 그려봤으니까 평행인 것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평행인 건 어떻게 그립니까? 얘는 사실 한 방에 그릴 수는 없고요. 한 방에 그릴 수는 없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만약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얘의 평행인 선을 한번 그려줘 라고 했어. 얘랑 평행인 걸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삼각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삼각자가 몇 개?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삼각자 하나를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자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삼각자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 줄에 맞춰서 딱 갖다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삼각자 하나를 더 이용해서 여기에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삼각자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삼각자를 놓을 수 있겠죠? 여기가 90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90도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고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렇지. 이 위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이 위에 있는 주황색과 이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은 서로 아무리 늘려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때 이 둘은 서로 평행선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평행선, 평행한 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평행 이 둘을 이제 뭐라고 한다고? 이 가하고 나는 서로 평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은 평행한 선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평행선이라고 부를 거야. 평행선이라고 부를 건데 이 평행선에서 또 묻는 게 뭐냐면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많이 물어봐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평행선 가와 평행선 나.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요. 가장 어떤 거리를 얘기하냐면 짧은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 그럼 여기에서 나한테 내가 선을 막 그을 수 있잖아. 그치? 선을 막 그릴 수 있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거? 짧은 거. 그럼 당연히 누구? 그치? 얘가 제일 짧잖아. 얘가. 근데 이게 짧게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인. 그러니까 가한테도 수직이고 나한테도 수직인 이 선의 길이가 바로 얘가 바로 평행선 사이에 뭐가 된다? 이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길이가 만약에 3이야. 근데 이 길이는 4야. 그리고 이 길이가 5였대. 그럼 이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하고 나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치? 3이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각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수직값 평행을 먼저 배워본 겁니다. 그럼 이걸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각형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누구를? 그치? 이 단원의 제목인 사각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종류는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각형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각형 뭐가 있을까? 아는 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거 알죠? 정사각형. 그리고 또 뭐도 알아요? 직사각형 뭔지 아시죠? 약간 우리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각형의 종류를 좀 더 다른 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사다리꼴이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사다리꼴이라는 건 사다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라고 해서 사다리꼴이에요. 이름이. 알겠습니까? 그럼 사다리 모양이에요. 사다리 모양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쭉 가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이제 사다리꼴인데 이렇게 생긴 게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를 이렇게 막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사다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이름은 사다리꼴입니다. 근데 사다리꼴이 뭐냐면요. 지금 보면 얘 위에 있는 변 있죠. 위에 있는 변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변 있죠. 이 둘은 아무리 연장해도 둘은 만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 그렇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다리꼴은요. 한 쌍이라도 얘는 정의가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는 그런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다리꼴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 쌍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사다리꼴 아시겠습니까?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울 거냐면 한 쌍인 거 봤으니까 이제 두 쌍인 것도 나오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뭐 할 거냐면 두 번째는 이름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평행사변형은요. 아까 사다리꼴은 한 쌍만 이렇게 평행해도 됐었죠. 그치? 근데 평행사변형은 평행인 변이 서로 몇 쌍? 두 쌍이 있어야 돼요. 평행한 변이 몇 쌍? 두 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요 사각형의 이름이 바로 뭐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자, 다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해야 된다고.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인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 모두 평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죠, 위에. 이 위에 있는 변과 여기는 아래에 있는 변이 일단 뭐 해야 하고, 아래에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변 있죠. 이 옆에 있는 요 변 있죠. 요 변, 왼쪽에 있는 요 변과 오른쪽에 있는 이 변도 각각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치, 두 쌍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이,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한 그런 뭐다? 그런 사각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을 잘 보세요. 평행사변형은 위에 거랑 아래 거 평행합니까? 그쵸? 이 왼쪽이랑 오른쪽 평행합니까? 평행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이 도형을, 이 사각형을 보고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잘 봐. 아까 사다리꼴의 뜻 뭐였어요?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 보면 어때? 한 쌍이라도 평행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나는 평행사변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 난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거 보고 이거 사다리꼴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배워야 될 게 3개 남았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배울 거는 뭐냐면, 세 번째로 배울 거는, 중간에 끊겨서, 다시 좀 이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평행사변형까지는 됐을 거예요. 평행사변형까지는 됐을 건데, 세 번째 배울 게 뭐라고? 이름이 마름모라는 애인데요. 이 마름모는 어떤 뜻을 갖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어때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그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름모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마름모. 아이고, 근데 이게 또 그래요. 마름모는요, 어떠냐면, 마름모는 이렇게 그려놓고 봤다? 그랬더니 어떻냐면요, 여기 있는 요 변 있죠? 요 변하고 마주보고 있는 얘가 평행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둘이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렸는데 그렇더라 이거예요. 또 이쪽에 있는 요 변하고 반대쪽에 있는 얘도 서로 뭐 하더라? 평행하더라 이겁니다. 평행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게 돼요. 마름모가. 그려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 아까 두 쌍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각각 뭐 할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렸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름모도 마찬가지. 나 이 마름모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마름모를 보고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를 보고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요? 이거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이야? 아까 이 평행사변형을 보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고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이거 사다리꼴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적어도 한 쌍이 평행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얘 이름은 마름모인데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누구야? 이제 네 번째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우리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치? 직사각형은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은 쭉 가서,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생긴 애가 직사각형이죠. 맞습니까? 직사각형은요, 뭘 직사각형이라고 하냐면, 이런 걸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내각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내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부른다?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사각형은요, 여기가 몇 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여기도 90도가 되고, 여기도 90도가 되고요,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그려놓고 봤더니 선생님 여기 위에 있는 요 변하고요, 아래에 있는 이 변은 평행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평행하죠. 그리고 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 변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변도 평행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위아래 평행, 왼쪽 오른쪽 평행. 그럼 결국 누구랑? 평행사변형이랑 똑같네요. 평행사변형이 바로 그거였잖아. 두 쌍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그러니까 얘는 평행한 변이 몇 쌍? 두 쌍. 근데 얘도 보니까 위아래 평행, 왼쪽 오른쪽도 평행. 그럼 얘도 선생님, 그러니까 얘도 아까처럼 뭐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얘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사다리꼴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거 사다리꼴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말입니다.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얘도 마름모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마름모는 뭐였으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사각형이었는데, 얘는 보니까 이 가로랑 세로를 비교했을 때 가로가 좀 더 길어 보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 이걸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5번. 5번 이름은 누구다? 5번은 그치, 제일 예쁜 애.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쵸? 제일 예쁘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애겠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 정사각형은 제일 예쁘게 생겼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중에서 제일 얼짱입니다. 제일 예쁘게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정사각형은 어떤 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사각형은요,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합친 거예요.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합쳤어요. 여기다가 따로 쓰진 않을게요. 이렇게 될게요. 정사각형은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합친 거라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일단 어때요? 똑같아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같다고 표시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랑 같고요. 근데 얘는 또 아래 거랑 또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도 모두 똑같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직사각형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되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 수직 90도. 여기도 몇 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사각형을 좀 잘 보시면 정사각형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어떻게? 이거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똑같네요? 근데 아까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걸 뭐라고 부른다면서요? 마름모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선생님 이거 마름모예요 라고 부를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런데 내 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네? 내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건 아까 직사각형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다.
직사각형이에요 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내가 직사각형이라고 또 불러봤어. 근데 아까 직사각형 보니까 직사각형은 위아래 평행, 왼쪽 오른쪽 평행하다면서요. 근데 정사각형도 보니까 위아래 평행, 왼쪽 오른쪽 평행하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그치? 이거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평행사변형. 맞습니까? 자, 그리고요. 한 쌍이라도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며. 근데 얘는 두 쌍 평행하잖아. 그럼 한 쌍이라도 평행한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그치? 이거 사다리꼴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각에 대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각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사다리꼴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평행사변형부터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요. 이런 성질을 가져요. 서로 얘하고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맞습니까? 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각과 요 각도 선생님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서로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크기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무슨 성질이 있냐면 이웃하고 있는 두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볼게요. 요 각을 동그라미.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도 크기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몇 도가 된다? 그렇지. 여기 있는 동그라미하고 누구를 더하면 x라고 하는 각도를 더하면 얘네 둘은 항상 몇 도가 된다는 거 180도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이 사각형은 모든 각을 합치면 몇 도가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각을 다 더하면 그치 360도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각형은 모든 각을 다 합치면 몇 도가 된다는 사실 360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사다리꼴도 네 각 모두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고요? 360도가 된다고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좀 특별해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그리고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이 둘을 더하면 몇 도가 된다? 그렇지. 이 둘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얘랑 얘도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라는 사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름모도 이 각이 동그라미면 아래에 있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각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쪽 각을 내가 x예요 라고 했으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각도 x라고 표시할 수 있고 이때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몇 도가 된다는 거? 그렇지. 뭐가 된다고요? 180도가 된다 라는 사실을 똑같습니다. 마름모도.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직사각형도 아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런데요.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그런 사각형이라면서요. 근데 사각형은 모든 각을 다 합치면 360도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60을 몇으로 나눠보면 360을 각 똑같이 4개 4로 나눠보면 얼마예요? 4, 9, 36 빼면 빵 0 내려가서 여기는 얼마? 0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모든 각이 다 몇 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마찬가지 이쪽도 90도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는 정사각형도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변에 대한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평행하다 그랬죠. 근데 길이도 똑같아요.
길이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랑 길이가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도 길이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이 그런데 당연히 누구도 말은 모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는 당연히 어때?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어때? 네 변이 다 같다 그랬잖아. 근데 직사각형도 어때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 위에랑 아래,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 둘도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위에랑 아래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모두 싹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배운 이 사각형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이 사각형을 배우는데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맞아 4학년 때 이런 성질을 갖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 조금 더 그때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학년 때 완벽하게 잘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으로, 다음 단원은 좀 쉽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